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주식시장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죠. 향후 이벤트들은 어떤 것들이 대기하고 있을까요? 보다 확실한, 명확한 물가 완화 시그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현지 시간 12일 나올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 잠정치 중요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6월 FMC에서 연준이 기대 인플레이션 잠정치를 의사결정에 반영했다면서 8월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월 확정치 2.9%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면 9월에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경기 둔화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지 시간 17일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 발표가 또 중요한데요. 정치적인 이벤트로는 10월 말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연임 결정, 또 11월경에 한사우디 정상회담, 11월 8일 미국의 중간선거 예정돼 있습니다. 수출의 모멘텀 계속 살아있을까요? 소비 심리 중요하고요. 수출 모멘텀 역시 중요하죠. 조선과 방산, 태양광, 배터리에 이어서 건설과 원전까지 해외 수주의 판로가 뚫릴지 정부는 제2의 중동붐과 원전 르네상스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의 강한 녀석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요일에 세 분의 강한 녀석들 코멘트 확인해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잠깐 지켜볼까? 이정호 전문가 8월은 로봇의 달. 그리고 네옴시티. 윤겸 전문가 오늘은 횡보장. 토스, 수소, 폴더블 주목. 횡보 지켜볼까? 또 이정호 전문가는 8월의 주도주를 강력하게 또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이 가운데서 오늘 잠깐 지켜볼까? 라는 코멘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님, 더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렇게 장난기가 좀 많아서 이렇게 웃음을 참고 있는데 잠깐 지켜본다는 게 뭐 쉬자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뭐 성대모사는 잘 못하는데 개그맨 김준호 씨가 그러잖아요. 네, 주말이잖아. 네, 그리고 연휴잖아. 이것처럼 좀 불확실성이 항상 많은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월요일 날 또 휴장이잖아요. 8일로. 그러니까 조금 잠깐 지켜보면서 좀 숨고르기. 그리고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급히 올라와 있고 뭐 CPI도 조금 잘 발표가 돼 있고 어느 정도 안도가 돼 있을 때 뭐 여러 가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금요일이니까 오전에는 오늘 아침에 뭐 시세가 많이 나온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수확을 하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지켜보는 그런 시선으로 한번 시장을 바라보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를 좀 요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움직이고 활발하게 움직였던 섹터들이 조금 지금 숨죽이는 거 아니면 좀 꿈틀꿈틀거리는 것들이 있고 국제 정세나 우리한테 좀 민감한 이슈들도 조금씩 뭔가 고개를 드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월요일 날 휴장이니까 좀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저는 지금 북한 이슈가 조금 수상한 흐름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자꾸 7차 핵실험이 어떻게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미국에서 좀 약간 경고성 메시지처럼 살짝 자꾸 뭐 긁어부스럼 만드는 것도 있고 마침 또 재밌는 게 제가 아까 한 줄로 코멘트를 또 했지만 잊을만 하면 내 눈에 걸리는 너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것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삐라 이 종이가 날아가서 코로나가 왔다고 김여정 씨가 네, 좀 트집을 잡아요. 그러니까 뭔가 말을 자꾸 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네, 그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왜냐 트집을 하나를 잡아서 관심을 끄는 것도 좋지만 트집을 갖고 그걸 키워서 자기네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당위성을 주는 경우가 북한 같은 경우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좀 지켜봐야 되고 마침 지난주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한미 연합훈련 그것도 8월 후반쯤에 있으니까 그거 맞춰서 어떻게 하면 괜히 저런 트집을 잡는지 그거를 좀 보다 보니까 지켜보자. 이 녀석들 한번 지켜봐야겠구나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뭐 인플레가 더 어떻게 된다, 뭐 둔화가 된다, 뭐 이런 거를 갖고
뭐 이렇게 논쟁을 막 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좀 봅니다. 이미 우리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고금리든 뭐든 간에 이거를 소화하고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보고 또 한 1년 정도 또 2년 정도 이 금리에 대한 충격을 우리 시장이든 우리 실생활에서든 이거를 감수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를 미리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지금 뭐 일희일비하면서 오늘은 올랐대 지표가 내렸대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르르 몰려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지금 이 시장에서 어느 시점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때 그래서 잠깐 여기저기를 다 보면서 연휴를 즐기자. 네, 이런 의미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채팅창에서 대명 에너지 얘기를 아직도 해주고 계시네요. 사흘째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상한가 가면 더 보유하자라고 했는데 오늘 추가 상승이 있었죠. 밀크님, 편백나무님, 신상원 전문가님이 대명 에너지 이후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기신 것 같아요. 라고 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욕심이 생길 때는 조금 그 욕심을 내려놓고 나눠서 또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아쉬움이 생길 때는 또 새로운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게 현재 시장이라는 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장 2,500포인트를 중심으로 오가고 있고요. 2,500선 위에 올라서는 듯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연휴를 앞두고 조금 지켜보자. 수익 난 건 잘 챙기자라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네요. 잊을만 하면 등장합니다. 바로 또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이죠. 어제 발언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남한 탓이라면서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보복해서 박멸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남겼는데요. 과연 또 북한 쪽에서 어떠한 도발을 할 것인가도 잘 지켜보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네요. 잠깐 지켜볼까? 오늘장 관망하고 오늘 매매를 자제하시겠다고 하면 빨간불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초록불 주시기 바랍니다. 8.15 앞두고 있습니다. 사면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경제 인사들에 대해서 또 사면 이슈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또 연결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생각을 또 안 할 수 없는데 자, 우리가 쉬는 동안 또 어떤 뉴스들이 나올까요? 일단 좀 잠깐 지켜보자라는 의견에 동의하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으면 빨간불, 그렇지 않으면 초록불입니다. 오늘 활발하게 움직이실 거면 초록불입니다. 네, 이정호 전문가가 노란불이요. 노란불 주셨고요. 나머지 두 분은 빨간불 주셨어요. 이정호 전문가님. 네, 아직까지 뭐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한 좀 이따 있을 강한 녀석들 종목 이것까지는 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망 의견 정말 저희가 많이 드렸는데 7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래도 욕심을 부릴 만한 시점에 저희가 또 잘 제어를 해드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종목을 계속 공략하면서 또 티켓을 많이 획득하고 있는 구간이 바로 지금이기도 합니다. 뭐 하루에 2개, 4개씩 따가신 분들도 지난달, 이번 달 또 나오기도 했고요. 또 크게 상승하면서 30% 티켓 3개 나누면 안 되냐 이런 발언이 나오는 그런 30%짜리 종목들도 좀 나왔는데요. 이정호 전문가 오늘 종목 자신 있으신 것 같아요. 종목 보고 결정하시라 라면서 노란불을 주셨고요. 윤겸 전문가님. 네. 뭐 베어마켓 랠리 부분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잘 달려왔습니다. 한 달 넘게 바닥을 딛고 잘 달려왔고 오늘 이제 연휴도 꼈고 또 그저께 다 미증시가 그 지표 발표에 버금가는 거기에 걸맞는 상승을 또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증시도 약간 이제 좀 상승점에서 약간 좀 둔화되면서 장이 흘러가지 않을까. 우리도 연휴도 꼈고 오늘 또 금요일이고요. 천천히 또 쉬어가면서 관망하면서 보셔도 전혀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에 지금 속보가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태리님께서 전해주셨고요. 조금 전에 5분 전, 4분 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경제 민생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광복절 특사를 단행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심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사면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종목군들 좀 움직이는지 볼까요? 삼성전자, 롯데쇼핑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주가부터 좀 살펴볼게요.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 지금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중 고점을 기록하면서 뚝 떨어졌던 그 주가 다시 한번 6만 원 선 회복하고 있고요. 6만 500원 선에 거래가 됩니다. 1%의 상승 탄력으로 현재 장중 고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롯데쇼핑 보겠습니다. 1.94% 하락으로 롯데쇼핑과 삼성전자의 주가는 엇갈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장 연휴를 앞두고 관망하자는 의견, 그리고 오전장 마무리하는 전략, 이 종목들은 보고 끌리시는 거 있으시다면 또 한번 분할 매수, 소액 매매를 통해서 순환매를 잘 타는 그런 전략 계속해 나가시는 것도 좋다라는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블루 실장님께서 삼성전자 갑자기 튀더라니 역시 라고 글 남겨주셨고요. 편백나무님께서 이정호 전문가님 오늘 컨디션 좋은지 질문해 주셨어요. 이정우 전문가님. 네, 컨디션 괜찮습니다. 네, 예. 괜찮고. 블루 실장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블루 실장님이 저번 주 금요일날 미스터 진단에서 종목을 상담했었는데 제가 되게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렸는데 그 종목이 1차 목표가를 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축하드린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목감기 기운 때문에 최근에 이정우 전문가 컨디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저도 걱정했는데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종목 컨디션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황희성님께서도 강한 녀석들에서 추천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12% 수익 보고 오늘 매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티켓에서도 오늘 로봇주 있다가 살펴보시죠. 첫 번째 코멘트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코멘트 보시죠. 두 번째 코멘트는 이정호 전문가입니다. 8월은 로봇의 달, 그리고 네옴시티. 네옴시티를 그냥 예사롭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오늘 코멘트 분석해 주시죠. 8월은 로봇의 달이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네, 항상 금요일마다 좀 오르는 것 같아요, 로봇들이. 약간 그게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 이렇게 로봇을 계속적으로 봐야 되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호재성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 이 뉴스도 아무도 몰랐는데 갑자기 나왔고, 오늘 나왔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현대 로템의 로봇 개발 협력, 이런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건 시장에서 다 로봇에 관심이 있다라는 걸 저는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도 상용화를 목표로 2022년에는 에어러블 로봇, 그리고 23년에는 서빙 로봇, 24년에는 서비스용 로봇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로봇 관련주를 꼭 들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눌림이 오겠지만, 그 단기적인 상승세를 즐기고 그 다음에 눌렸을 때 한 번이 수익이 나야 그 다음에 그 종목을 들어갔을 때 좀 더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저는 말씀해 드려요. 그러기 위해서는 로봇 관련주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그 네옴시티를 처음에 저는 이게 나온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좀 간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들었던 게,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는 한국을 온다는 이슈, 이게 저는 되게 크게 다가왔어요. 이게 바이든 방한 이후로 우리나라 주가, 태양광 풍력 관련 주가들이 어떻게 됐죠? 다들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또 빈살만이 오고 난 뒤로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여기에 투입되는 금액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원화로 650조 정도의 프로젝트인데, 이게 원전, 건설 이런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저는 수혜를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정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지속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해외 건설 기업 CEO 간담회를 하면서 여기서 참여 기업이 현대건설, GS건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엔지니어링,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CEO 분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다 모여서 어떻게든 관련해가지고 해외 건설 수주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뉴스로 나온다라면, 건설주들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 바닥주에서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오는데, 이 상승세가 좀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폭우로 늦춰진 주택 공급 250만 호 플러스 알파가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다 결려진다라면 건설주들은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로봇 예사롭지 않고요. 네옴시티 역시도 규모 자체가 예사롭지 않고 2025년에 1차 완공, 2030년에 완전한 완공까지 예정이 되어 있어서 2025년이면 뭐 지금부터 3년 정도고요. 2030년도 뭐 금방 옵니다. 예, 도시 하나 또 크게 건설하는데 그 정도 2030년이면 아마 2030년 되면은 아마 우리가 네옴시티 쪽으로 해외여행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로봇 같은 경우는 아마존 아이로봇 인수 로봇 청소기 업체고요. 무려 규모가 우리 돈으로 2조 2천억 원이었죠. 아마존이 시행한 인수합병 가운데 역대 4번째 규모의 인수합병이 바로 이 로봇 청소기 기업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브리봇이 그날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템과 이 테러에 대응하는 보행 로봇을 개발한다라는 소식 역시도 중요한 소식이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삼성전자는 순차적으로 로봇을 또 출시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로봇주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에 잘 편성해 두셔야 할 섹터라고 보셨고요. 그리고 네옴시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나온 지 좀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 전에 2019년에 네옴시티는 키디아 프로젝트로부터 또 시작이 됐어요. 그때도 한번 키디아 프로젝트라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네옴시티입니다. 예, 여기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이고 엔터 위주로 즐길 수 있는 도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생기게 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또 나머지 두 분께도 질문 드려볼게요. 사실 이견이 없는 게 로봇이었는데, 로봇 무슨 질문 드릴까요? 저희 이견 없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로봇 종목 지금 다 포트에 편성해 두셨나요? 오늘 로봇주 투자하겠다, 초록불. 오늘 로봇주는 관망하겠다, 빨간불입니다. 오늘로 제가 또 한정해서 질문 드립니다. 오늘 로봇주 매수 관심 두겠다, 초록불. 매수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 빨간불입니다. 신상원 전문가, 윤겸 전문가는 빨간불, 이정호 전문가 노란불 주셨죠? 신상원 전문가님. 로봇주가 이제 조정을 거치고 이정호 전문가님이 추천하셨던 건가요? 유일로봇, 로보티즈 다 되게 잘 갔는데 지금 딱 조정 단계에서 오늘 꿈틀꿈틀 나 좀 봐줘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주말과 연휴를 즐겨야 되는 것도 있고 늦으면 어떻습니까? 다음 주에 다시 봐도 되지 않을까? 오늘은 오전에 수익을 좀 챙긴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천천히 봐도 될 것 같다고 보고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로봇주는 계속 지금 뭔가 순환이 되면서 시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수익을 갖고 대응하셨던 종목들이 거의 주도주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은 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주 오늘은 쉬자. 연휴를 잘 보내고 매수를 늦춰도 괜찮다. 역시 매수는 천천히, 매도는 빠르게일까요? 윤겸 전문가님. 네, 금요일 연휴 앞두고 있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이견은 아무도 없죠. 저도 로봇 부분은 앞으로 또 인력 부분, 또 인구수도 줄고요. 대체 산업, 미래 섹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 산업 정책주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연휴 앞두고 오늘은 이제 진입하지 마시고요. 그냥 덮어놓으시고 편안하게 괜히 진입해서 마음 쓰지 마시고요. 월요일 날 또 시작장에 내 종목이 어떻게 될까 염려나 긴장 그런 걸 푸시고 편안하게 월요일 날 또 새 장이 시작되니까 새롭게 시작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 듯 싶습니다. 네. 이정호 전문가님은 오늘 노란불 로봇주에 대해서 주셨어요. 전 매수 관점으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초록불인가요? 네, 초록불입니다. 예, 바꿔주시고요. 오늘도 매수 가능하다고요? 네,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장 초반에 많이 올랐다가 잠깐 눌려주고 있는데, 눌려줄 때 들어간다라면 평단가가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질문 두 가지 더 드려볼게요. 삼성전자의 인수합병, 로봇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초록불. 다른 쪽일 것이다. 빨간불입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실탄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계기로 해서 인수합병 모멘텀 로봇에서 나올 것 같다. 초록불. 다른 쪽이다. 빨간불입니다.
이정우 전문가, 윤겸 전문가 초록불 주셨고요. 신상원 전문가 빨간불이신데 다른 쪽 어디일까요? 다른 쪽이 어딜지를 지금 좀 찾아보고 있는데 로봇보다는 로봇을 만드는 거를 이제 하는 뭐 반도체라든가 뭐 AI라든가 이쪽을 더 삼성은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로봇은 어떻게 보면 제조 쪽으로 빠질 수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소프트 쪽을 하는 데에서는 이미 삼성 자체가 워낙 세계적인 회사니까 그것들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데 집중하지 않을까? 로봇은 뭐 협력 관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 계열이라든가 또는 XR 뭐 이런 게 다 포함된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좀 한 발짝 앞서가는 스타일로 삼성이 항상 하거든요. 남들이 다 말리고 그럴 때 반도체하고 또 말리고 할 때 바이오 했듯이 뭔가를 좀 혁신하는 쪽에서는 퍼스트 무버, 뭐 퀀텀 점프를 하는 회사니까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아마존과는 다르게 갈 것이다. 삼성전자 인수합병, AI나 XR 같은 이런 넥스트 디바이스라고 볼 수 있는 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네. 로봇 분야는 삼성이 결코 놓치지 않을 그런 미래 산업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 로봇이라는 이런 분야는 이렇게 삼성이 아무리 초인류 기업이지만 단시간 안에 삼성이 시작을 하면서 쫓아갈 수 있는 또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언급된 부분도 있지만 삼성이 유망한 그런 로봇 기업을 인수해서 거기서 삼성의 그 자금력과 삼성의 여러 가지 파워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 역량을 넣어가지고 또 따라가는 또 전진하는 그런 모습과 또 거기 플러스 또 신상원 전문가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까지 믹스되면서 펼쳐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정우 전문가님은요? 저도 로봇 쪽을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제조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약간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은 미국 쪽이 좀 강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제조나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그리고 삼성전자가 대세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쪽 로봇 시설이나 이런 공장이나 이런 확충 부분에서 많이 선도적으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로봇 투자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옴시티 관련한 기대감이 있죠. 네옴시티는 뭐 한사우디 정상회담에서 뭔가 구체적인 게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회담 이후에 또 합의문이라든지 결정이나 여러 소식들을 잘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그것 말고도 현재 건설사들 해외 건설 수주가 증가세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해외 건설 연간 수주 300억 달러 돌파 청신호가 켜졌다는 소식이 어제 나왔고요.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건설 수주 외교를 직접 챙기겠다. 대통령의 직접 발언이 있었고 또 여기에 국토부 장관이 해외 건설 수주를 뒷받침할 정책까지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면서 올해 특히 해외 건설 수주액 정부는 연간 500억 달러 달성을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겠다고까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건설주 해외 건설 모멘텀 받을 것이다. 초록불. 해외 건설 모멘텀이 주가를 상승시키지는 못한다. 빨간불입니다. 올해 해외 건설 수주액이 300억 달러 돌파 청신호가 켜졌다는 소식이 있는데 정부 쪽에서는 500억 달러 돌파까지도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하는데요. 과연 건설주의 모멘텀 될 수 있을까요? 세 분의 의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주 해외 건설 모멘텀. 예전에 뭐 이런 해외 건설 모멘텀 하면서 GS건설도 뭐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저가 수주 때문에 뭐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등 해외 수주 모멘텀이 참 한창이었는데 요즘은 뜸하죠. 뜸하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해외 건설 수주 쪽에 턴 어라운드가 있을지 세 분의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님은 잘 조절이 안 되세요? 초록색이 안 되네요. 세 분 모두 초록색을 네, 주셨네요. 이정우 전문가님? 네. 건설이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거의 2014년 정도에는 건설주들 상장 폐지되는 회사들도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그 시기를 다 견디고 이제는 살아남을 회사들만 살아남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제2의 중동붐이라고 하죠. 이게 다시 열면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실업률이나 이런 부분 해결하는 부분은 건설이 제일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 효과도 크고요. SW 리님께서 다시 중동 가서 돈 버는 아버님들을 그려봅니다. 네, 70년대, 80년대 사우디에 직접 나가시고 하셨던 우리 아버님들 많이 계시죠? 정말 다들 고맙습니다. 자, 윤겸 전문가님. 네, 다시 뭐 건설 분야의 르네상스가 돌아온다는 표현을 좀 하고 싶고요. 그동안 이제 토목, 건설 이런 부분이 이제 최첨단 산업 분야로 넘어가면서 약간 그동안 이제 침체되고 저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그런 스마트 시티, 행정 신수도 그런 부분에 이제 모범 사례 국가고요. 또 하나 이런 이제 건설 분야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정부의 뒷받침이죠. 정부 정책, 정부가 주도적으로 또한 이끌면서 건설사들과 힘을 합쳐주고 또 이제 해외 수주가 이제 맞물리면서 충분히 이거는 활성화되면서 증시에 플러스적인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머님들도 중동 가서 파전 팔아야죠. 마그마님께서 글 남겨주셨는데 제 주변에 실제로 가족이 중동에 나가 계신 분 계신데 현대차 쪽이시거든요.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나가 계시는데 카타르 월드컵 일정이 오늘 결정됐네요. 11월 22일 하루 앞당겨서 개막이 확정됐습니다. 자, 중동 등의 해외 건설 수주 모멘텀 있을까요? 신상원 전문가님. 예, 모멘텀은 확실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뭐 카타르든 또는 뭐 사우디, 뭐 다른 뭐 요르단이든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좀 이렇게 강점을 갖고 있는데, 저는 두 분의 이제 의견에 이제 동조를 하면서 하나 더 이제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랬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아버님 세대들이 가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때 갈 때는 좀 솔직히 몸으로 일을 하셨어요. 힘들게. 근데 지금 그 40년 동안 우리가 축적된 게 건축 기술이 엄청납니다. 세계 인류 뭐 1등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도 이번에는 갈 때는 뭐 몸보다는 좀 머리나 그동안의 노하우를 활용한 그런 건축 기술들, 토목 기술들을 바탕으로 그 나라의 어느 기틀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건설 진출, 붐이 일어서 또 다른 또 그 건설에서 한류가 나오기를 희망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 시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걸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해외 인사들도 늘 많았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꽃을 피울지 지켜보겠습니다. 파골묘 조수님께서 로봇 산업 시대적인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겁니다. 블루 실장님께서 로봇 산업 유망할수록 일자리 감소할 것 같아서 부익부 빈익빈 커지지 않을까요? 걱정하시니까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라고 글 남겨주셨고요. 정윤님께서 해외 건설 한 번씩 빅베스로 골탕을 먹여서 의심의 눈초리가 갑니다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마지막 코멘트 보겠습니다. 마지막 윤겸 전문가, 오늘은 횡보장, 토스, 수소, 폴더블. 횡보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전에도 앵커님 질문에 제가 간단히 좀 답변 드렸는데, 미국 지표 발표 두 가지가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또 상승의 힘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연준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긴축 행보를 갖다 더 이어갈 거라고 이제 전반적인 이제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도 인플레이션 정점, 물가 이제 정점에서 고삐를 더 바짝 재서 이양 이렇게 고삐를 재고 승기가 왔을 때 잡으려는, 특히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힘 있는 행보가 또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코멘트로 오늘은 좀 횡보장으로 연출되지 않을까. 미국도 이제 어떤 지표 발표 이벤트도 끝났고 여기서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벤트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횡보하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 또 연휴까지 꼈고요. 이 부분 말씀드리고, 미국의 이제 주간 실업보험 청구가 26만 2천 건으로 올해 최대 지표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참 미국이란 사회가 인구도 많고 일자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만두는, 때려치는 사람도 많고 또 직장을 새로 구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 풍속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도 증시의 어떤 이제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골드만 시티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추세 상승의 타임은 아니다. 베어마켓 랠리 장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장은 이제
뭐 내년 하반기, 뭐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쭉 이어지는 예전과 같은 상승 랠리는 아니고 이제 말씀드린 중간 선거 정치적 이슈하고 각 이제 바이든, 파월, 옐런 이런 이제 3인의 이런 자기의 위치, 업적 여러 가지가 또 정치적인 중간 선거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11월까지는 그런 대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골드만시티에서 베어마켓 랠리다라고 평가를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즈니가 이제 넷플릭스가 약간 주춤하는 사이에 넷플릭스를 이제 가입자 수를 갖다가 좀 오버해서 두각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우리나라 국내 관련 종목으로 LG U+라든지 J 컨텐트리 이런 관련 종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로 넘어와서 지금 조금 우울한 뉴스인데 반도체 쇼크로 인해 갖고 이제 무역 적자가 열흘 만에 또 77억 달러가 적자를 보여줬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쉽고 또 증시에 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부분은 이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기차 충전 시장에 좀 큰 기업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또 GS가 또 그 레드망고라는 그 충전기 유명한 기업을 또 인수까지 해서 선두로 좀 치고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도 또 진출을 하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커지니까 앞으로 또 2차 전지 시장은 뭐 언급 안 드려도 어마어마한 시장이고 비전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또 관련 충전 시장까지 커진다. 그래서 관련 대장주 및 관련 종목들을 좀 지켜보자. 또 관심 있게 또 진입해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미국에서 또 북한 7차 핵실험 경고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북한이란 그 체제는 도저히 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또 김여정 그 부위원장인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억지 주장을 피면서 지네 또 유리한 국면을 끌고 나가려고 참 그쪽 집안이란 김씨 집안이란 그 가족들은 참 도저히 어떻게 우리 이렇게 5,000년 역사에 그런 집안이 나와갖고 참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는지 도저히 진짜 저는 정말 어떻게 누가 좀 이거 좀 갑자기 또 저 옆에 분들이 같이 웃어주시니까 한마디 드리는데 누가 좀 어떻게 김정은이를 갖다가 좀 어떻게 좀 린치를 걸어가지고 좀 빨리 제거해 줬으면 하는 바람, 아니면 자연사를 하든지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북한에서 엉뚱한 얘기하고 좀 짜증나는 얘기하면 정말 스트레스 이빨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해서 이 전문가분들하고 앵커분이 다 웃으시는데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여하튼 이제 이런 상황인데 또 관련주 방산주를 또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카가 이제 청약에 좀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IPO 시장이 좀 냉각기다. 따상은 없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마켓컬리라든지 K뱅크가 또 계속해서 IPO 시장이 열립니다. 이것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IPO 이 공개 이 참여가 박앤세일 기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가격에 진입할 수도 있거든요. 또 이제 또 상장을 하면 또 뒤에는 또 올라가는 그런 면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관심 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증시 변수로는 미중 갈등이 계속 격화되고 있습니다. 히토리오 관련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8.15 오늘 사면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복권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도 좀 삼성전자가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이건 뭐 증시에 플러스 되는 요인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증시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 관심 섹터로는요. 토스가 이제 6천억 정도 외자 유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종목으로 NBT, 한국전자 인증, 대신정보통신 이런 종목들을 좀 지켜보고 있고요. 또 수소주가 지금 어제 막 들썩였죠. 인플레 감축 법안, 인플레 법안이 이제 통과되면서 우리도 이제 12월 달에 어떠한 이제 정책이 또 뒤따라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두산 퓨얼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JNK 히터, 유니크 이런 종목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폴더블 폰 출시와 동시에 1,000만 대 시장을 노리고 지금 야심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경 하이테크하고 파인 테크닉스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슈가 있는 관련 분야는 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추천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좀 북한 김여정 관련해서 이제 북핵시험에서 말씀을 좀 웃음바다가 됐는데 또 이렇게 관련 방산주도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쩌다 우리 5,000년 역사에 이런 집안이 나왔냐는 말씀에 저는 진짜 그 통탄하시는 말씀에 그런 또 웃음이 나왔네요.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한때는 정말 지정학적 그 위치에서 민주주의와 또 공산주의가 대립하던 그 시기가 있었죠. 현재 다시 한번 독재와 민주주의가 대립하는 양상 속에서 또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윤겸 전문가가 꾸준하게 증시의 악재로 얘기했던 쪽 가운데서 다시 한번 무역 적자 이슈가 또 나왔네요. 서머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일단 상단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질문 딱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주 가운데 현재 상승 여력이 가장 높은 것은 수소다, 초록불, 태양광이다, 노란불, 풍력이다, 빨간불입니다. 수소, 태양광, 풍력을 한번 볼게요. 수소, 상승 여력이 가장 높을 것이다, 초록불, 태양광, 노란불, 풍력, 빨간불입니다. 원전 빼서 섭섭한가요? 예, 이 세 가지 일단 볼게요. 수소, 태양광, 풍력,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볼게요. 토탈은 색깔 없습니까? 보라색 주시면 됩니다. 보라색 드리겠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 다 상승 여력 아직 높게 남아있다고 보셨고요. 이정우 전문가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신상훈 전문가님은요? 저는 이게 빨간 게 안 돼서 수소를 일단 초록. 택했습니다. 네. 예, 수소, 신상훈 네. 전문가님. 간략하게 네. 의견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람이 불고 태양이 쬐이는 거는 다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고 이렇게 있어요. 뭐 대명에너지라든가 그다음에 뭐 CS 베어링이라든가 이렇게 탄력이 나왔는데 수소는 어제 그제부터 살살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려면 수소가 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마침 수소 관련 얘기 이슈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수급이 슬렁슬렁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에는 뭐 범한 퓨얼셀, 뭐 잠수함 관련해서 만드는 그 회사인데 네, 역시 대장은 두산 퓨얼셀이거든요. 어제 수급도 괜찮았고 그래서 어제 두산 퓨얼셀이 시장을 좀 수소 관련으로 이끌면서 뭐 다른 애들도 뭐 S 퓨얼셀이라든가 뭐 유니크라든가 이게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이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라는 궁금증을 좀 이렇게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흐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세게 움직인 건 아니니까 네. 이거를 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은 다 보셨고요. 네. 예. 말씀 태양광, 풍력, 수소도 순환 섹터에 의해서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는 않고 또 골고루 돌아가면서 두각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정우 전문가님도요. 네, 저도 수소가 어떻게 보면 상승률을 제일 높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락률도 제일 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좀 더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좀 눌렸을 때 들어가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풍력은 약간 그 중간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자, 눌림목 이 세 가지 섹터도 한번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강한 코멘트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의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할게요. 김민지 캐스터입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 출발한 코스피 코스닥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520선에서 숨고르기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830선에서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5G 관련주가 좀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B2B 전문 네트워크 업체인 카지트로부터 5G 장비 수주를 따냈다는 소식에 5G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세 보인 건데요. 오늘은 각 기업별 호재로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들 여럿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도 불꽃 튀는 1위 쟁탈전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로 티켓 획득하셨을지 강한 녀석들 티켓 획득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유세벽 전문가, 이정우 전문가 두 분 모두 나란히 티켓 한 장씩 획득하셨습니다. 먼저 유세벽 전문가님 종목부터 보실게요. 계속해서 밀고 계신 신재생 섹터에서 티켓 획득하셨습니다. 원자력 관련주 오르비텍이네요.
지난 7월 한국 수력 원자력으로부터 240억 원 규모의 방사선 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 거기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목표가 8,000원 말씀해 주셨는데 최고가 7,730원까지 올라가면서 두 자리 수익률 기록해 주셨고요. 이어서 이정우 전문가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세벽 전문가가 가면 나도 간다. 이정우 전문가도 다시 한번 가속을 붙이면서 티켓 챙겼습니다. 역시 하반기 주도 섹터로 점찍은 로봇주에서 티켓 획득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대 로템과 국내에서 처음으로 군용 다족보행 로봇 개발 협력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목표가 32,500원 말씀해 주셨는데 최고가 아슬아슬하게 32,400원까지 올라가면서 15.1% 수익률로 티켓 한 장 획득하셨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연일 티켓 쓸어 모으시면서 1일 곁을 절대 내어주지 않는 유세벽 전문가 24장으로 1위 계속해서 달리고 계시고요. 이정호 전문가도 오늘 티켓 획득하셔서 드디어 앞자리 2로 바뀌었습니다. 20장 되셨고요. 윤겸 전문가 15장, 신기수 전문가 9장, 신상원 전문가 1장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강한 녀석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정말 치열한 1위 경쟁입니다. 네, 1위 유세벽 전문가가 잠깐 내줬다가 다시 가져갔는데 이정호 전문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티켓을 획득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네, 티켓 달아주시고요. 드디어 20번째 티켓입니다. 다음 주는 2개 대왕 토마토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5% 수익이 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장은 좀 장 초반에 올랐다가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 지금 매물대 돌파하는 분위기가 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호재성 뉴스도 계속 붙어주고 있고 저는 이거는 더 목표가를 더 높여가지고 4만 원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지금 저가권에서 들고 계신 분들은 오늘 고가권에서 못 팔으셨으면은 쭉 들고 가시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4만 원까지 보유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오르비텍도 오늘 티켓 나왔는데요. 유세벽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오르비텍 네, 10% 수익률이고요. 8월 8일 종목입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금 현재 짧게 보신 분들이라면은 수익 챙겨 가시기 바라고, 그리고 8,000원 목표가를 드렸는데 8,000원을 이렇게 뚫어준다라면 10,000원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원전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있으니까 저는 원전 관련주들도 이제 신재생과 함께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 시마론에서도 원전 르네상스 분석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원전주 오르비텍 8,000원 돌파 안착 시 10,000원 선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장을 마무리하는 전략 종목으로 확인해 보시죠. 세 분의 강할 녀석들, 신상원 전문가, SK바이오사이언스, 이정호 전문가, GS건설, 윤겸 전문가, 한국전자인증입니다. 이 가운데서 신상원 전문가의 바이오주 살펴볼까요? SK바이오사이언스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대형주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지금 자리도 좋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13만 원 정도 이렇게 좀 형성은 되어 있지만 일단은 너무 바닥권에 내려온 것도 있는데 마침 이 바닥권 구간에서 거래도 좀 들어왔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뭐 기업 설명은 간단하게 하자면 우리나라 최초 1호 백신 기업이고 또 마찬가지로 또 그런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질병관리청하고도 이제 계약을 했었고 또 이제 승인이 다음 주에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직접 백신 접종을 하는데도 이게 가타부타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또 마침 빌 게이츠가 다음 주에 이제 좀 방한을 하는데 여기를 방문해서 좀 저개발 국가에 이제 백신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논의도 한다는 이슈도 있고 그런 이슈들이 좀 있으면서 지금 시장에서 차트에서 흐름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K바이오사이언스는 단기적으로 본다기보다 조금 약간의 중기적 관점으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진입 가격은 오늘 조금 오르긴 했지만 잠깐 지금 눌리고 있으니까 현재가 이하에서
천천히 담아보시고 또 1차적으로는 한 15만 원 정도 목표가 설정하고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가에서 만약에 시장이 좀 흔들려서 손절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한 11만 5천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일에 빌 게이츠 방한 일정, 여기서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장에 한 차례 부각을 받았는데요. 광복절 이후에 움직임 한번 지켜볼게요. 일단 지금 위치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대형주 가운데서 잘 안 보는데 위치가 좋아서 오늘 진입 가능하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국내 1호 국산 백신, 코로나 백신 기업이죠. 9개 라인이 100% 풀 가동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11만 5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이정후 전문가의 건설주를 볼까요? 건설주 얘기를 할 때 워낙 지금 뭐 다양한 모멘텀들 몰려 있는데 그중에서 역시 자이다, GS건설 이렇게 얘기를 그동안 꾸준하게 해주셨잖아요. 투자 포인트 알아볼게요. 네, 저는 정부의 해외 건설 규제 완화 기대감을 제일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제 살리기에 총격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8.15 특사도 지금 정치인들은 빼고 지금 경제인들만 사면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경제 살리기가 총 집중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해외 건설 규제 완화 기대감도 있고 원자재 불안감이 되게 컸다라고 생각해요. 건설주들은. 근데 이제 CPI 지수 발표 이후로 원자재는 약간 피크를 찍었다라는 기대감, 약간 완화가 됐다라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보고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꽤 잘 나왔습니다. 이번 2분기 기준으로 매출액 3조 원 정도 나왔고 작년 대비 36.6%, 영업이익은 1,640억 원이 나왔는데 작년 대비 31%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좀 나왔던 이유는 주택 중심의 매출액이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차트상도 어떻게 보면 현대건설이나 DL-ENC 그리고 GS건설 이 세 개를 봤을 때 현대건설은 약간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그 GS건설은 약간 차분하게 잘 올라가고 있고 DL-ENC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바닥권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39,000원 정도 노리시는 게 괜찮고 손절가는 3만 원 부근을 잡고 대응하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위기 국면에는 우리가 항상 제조업 파워로 이겨냈는데요. 해외 수출을 통해서 또 이겨내는 우리 경제를 이겨낼 수 있게끔 힘을 보태는 산업으로 건설이 낙점되고 있습니다. 건설 해외 수주 총력전 정부 쪽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GS건설 유망하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GS건설 해외 건설 정부 규제 완화 기대감, 원자재 또 가격 부담 해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실적 역시도 2분기 성장세 30% 매출 영업이익 나왔네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9,000원, 손절가는 3만 원으로 설정하고 대응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스 관련주 한국전자인증을 윤겸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셨어요. 투자 포인트 주시죠. 네, 모바일 금융 서비스 업체인 토스가 지금 이제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해서 한 6천억 원 정도 투자 유치하고 2025년 정도에 이제 상장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좋은 소식으로 들리면서 가장 관련주인 한국전자인증. 한국전자인증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누구나 이제 스마트폰 뭐 컴퓨터에 다 이제 그 인증 서비스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체고요. 말씀드린 이제 토스가 이제 투자 유치로 인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매출을 봐도 양호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증가세고요. 올 1분기도 전년 동기비해서 14% 늘었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211%, 당기순이익도 한 150% 늘었고요. 재무 비율도 좋습니다. 유동비율 167%, 부채는 적은 44%. 또 월봉상 차트를 보더라도 지지대인 5,000원대 이 바닥을 딛고 추세 전환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을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은 오늘 종가에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한 7,000원 정도 보고 있고 2차 목표는 8,000원까지 충분히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손절가는 여유 있게 5,000원 이하는 안 내려올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4,900원 놓고 대응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충분한 상승 모멘텀이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국전자인증을 추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소프트웨어 기업이고요. 토스 수혜주입니다. 한국전자 인증. 실적 추이 긍정적이고요. 현재 추세 지지대 5,000원을 지지한 이후에 전환시키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매수가는 종가고요.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5,000원 아래인 4,900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또 강한 녀석들 가운데서 공개방송 일정이 있습니다. 아까 연결했던 유세벽 전문가인데요. 유세벽 전문가 오늘 오후 4시에 매주 금요일에 특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매매 기법 특강.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도 금요일 오후 4시에 공개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요. 주식으로 수익 낼 때 이것만 꼭 알고 하세요라는 내용을 매주 금요일에 전해드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강한 녀석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세 분의 의견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양대 지수는요. 일단 코스피가 삼성전자가 힘을 얻어서인지 소폭의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도 낙폭을 줄여서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휴가 보내고요. 말복 지나고 나서 가을이 좀 더 가까워진 시점에 그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